외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가 제100대 일본 총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제치고 총리가 된 것은 이변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의 온건 보수적인 성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고노의 개혁적인 사상과 변덕스러운 성격을 경계한 베테랑 의원들이 기시다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그를 밀었다고 보도하며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 당시의 예를 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되면 참배할지 묻는 말에 고노 후보는 총리 재임 중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사나이 후보는 참배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과 달리 기시다 후미오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참배를 생각하겠다고 답했었죠. 이처럼 기시다 후미오에 대한 평가는 애매모호, 우유부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기시다 후미오의 과거 행적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합의 발표 후 주한 일본 대사관에게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라는 뻔뻔스러운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한국 정부의 책임만 강조하며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오염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까지 했는데요. 가장 문제인 것은 독도입니다. 평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가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경제나 정치 등 핵심 분야에서 별다른 능력이 없는 그가 일본 우익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유독 한일 문제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는 기시다 후미오의 행적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인원의 60%를 처음 입각한 강요로 채우는 등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기존의 극우 입장을 표명해온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역사 왜곡을 선동한 마스노 히로카즈가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에 내정됐는데요. 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신문에 여성이 의사에 반해 일본군에게 매춘을 강요받았다는 역사적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문부 과학상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에는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집어넣기까지 했는데요. 아베 정권의 극우 인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인물들로 채워진 내각 구성이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기시다 후미오는 평소 지루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받는 자신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는지 취임 후 첫 기자회견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나, 과도한 군사훈련을 감행하지 않나 각종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일본 우익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불을 지폈습니다.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에도 이와 같은 의도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살펴보면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설명이 눈에 띕니다. 표시된 지역은 독도, 설명글은 다케시마 영토 분쟁 지역. 영상 내용도 마치 영토 분쟁 지역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해상 전투를 수행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날조된 사실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더욱 문제인 것은 자료 화면으로 사용된 것들이 프랑스와 미국 등이 포함된 국제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양 아덴만에서 실시된 프랑스, 일본의 해적 공동 대응 훈련, 일본 규수에서 진행된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육상훈련 등이 영상에 포함됐는데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미국과 프랑스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에 분노한 대한민국 외교부는 즉시 항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내용 수정을 하지 않은 채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판까지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 인근 일본 영해에서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상 자위대 훈련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비 그 횟수가 확연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과만 잠수함 공동훈련을 했던 일본이 뜬금없이 영국과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등 묘한 움직임을 보여서인데요. 이들은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 영역에 들어갈 때 무기류 등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활화 협정, 즉 RAA까지 맺으며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해서 우리의 신경을 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겨냥해서 한 행동에 한국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더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로, 중국에서는 갸오이다오로 불리는 무인도들은 일본과 중국, 양국이 서로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이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자주 출몰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신경 쓰였는지 기시다 후미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일 안보 조약에 센카쿠 제도가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첨단 잠수함과 선박들을 센카쿠 열도 인근에 끊임없이 보내며 일본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죠. 쿠릴 열도로 100년 넘게 분쟁 중인 러시아와는 분쟁의 강도가 더합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경하게 대응하듯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는 2008년, 2012년 핵전략 폭격기로 두 차례 일본을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 러시아 공군은 일본을 지구상에서 20분 이내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죠. 그래도 일본의 징징거림이 멈추지 않자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총리가 방문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진행해버리는데요. 일본이 반발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섬에서 병력 1만 명, 차량 500여 대, 12척 함정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했으며 쿠릴 열도 내 군사시설을 확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에 황금어장인 대화퇴에서 미사일 발사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경고의 대상은 당연히 일본이었죠. 마치 일본을 향해 독도를 놓고 엄한 생각하지 말라는 듯 대화퇴 인근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는 러시아의 모습에 든든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얼마 전 일본을 향해 일침을 날린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의 코멘트도 인상적입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나라이며 독일 나치 정권은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아시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은 자국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상시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의 행동에 바짝 긴장하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토 문제에 있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입장인 러시아가 든든한 동맹으로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